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경쟁업체 옆에 창업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그 옆에 이미 경쟁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과연 창업을 해야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창업을 포기해야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일단 옆에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 효과는 두 업체가 경쟁함으로써 함께 영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권의 확대, 또 고객층의 확대, 또 이로 인한 고객 방문 빈도의 증가가 플러스 효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두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졌을 때는 분명히 매출액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일단 경쟁업체 옆에 창업을 했을 경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업체의 증가는 시장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경쟁업체가 창업을 해서 함께 영업을 할 경우 일단은 한 개의 점포가 같은 상권 안에 두 개가 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고객의 방문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한 개 점포가 있었을 경우에는 1년에 4번 정도 방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8번을 방문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배로 고객의 방문 빈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또한 상권의 확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보통 상권이 2km 내의 손님이 방문할 경우 점포가 하나 더 늘어남에 의해서 4km 내 손님이 방문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객의 방문 빈도와 상권의 확대와 더불어 총 매출의 증가도 이루어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점포가 한 개 더 늘어났을 때 시장 확대의 속도는 1.4에서 1.8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 개 점포가 존재할 경우 월 매출액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추가 출점으로 2개 점포가 된 경우 만약 시장 확대가 1.6배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장 확대로 이 매출액은 1억 6천만 원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후발업자인 점포는 만약 똑같이 산술 평균을 했을 경우에 월 매출 8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먼저 영업을 시작해서 1억 매출을 이루고 있는 그 업체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그 업체의 매출 2천만 원을 뺏어왔을 경우에 월 매출 8천만 원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잠재시장이 충분히 확대되어져서 풍부한 잠재 고객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와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업체 옆에 출점을 할 때는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그 경쟁업체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장사가 잘 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입지적 역량인지 그런 부분을 먼저 세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되고 있는,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경쟁업체 옆에 출점했을 때 과연 그 경쟁업체와 같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지, 아니면 다른 고객층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 표적 집단을 다르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는 먼저 A 악기사가 출점한 후 B 악기사가 후발주자로 입점을 하였습니다. 이 두 상가는 공동으로 기타 등 기본 악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출점한 A 악기사는 본 상가가 6칸이 있는데 1층에 그 2칸을 임대해서 주로 성인 대상으로 앰프, 노래방 기기, 마이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노래방 업주라든지 노래교실에 앰프를 공급하는 그런 표적 집단을 정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B악기사는 1층 한 칸과 2층 한 칸을 임대해서 학생이나 성인 상대의 악기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기 판매와 동시에 2층 임대했는 부분을 강의실로 사용해서 악기 판매와 동시에 악기 교습을 함께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강습만 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악기 판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악기사가 경쟁관계에 있으나 1층에 후발업체 악기사의 간판이 달림으로써 가시성이 증가되어졌고,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상권의 확대, 고객들의 방문 빈도 증가, 총 매출액의 증가와 같은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또한 A 악기사에 없는 상품을 B 악기사에서 판매함으로써 악기 품목을 다양화시켜서 일단 악기의 품목이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의 악기사로 고객이 발길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 옆에 창업을 했을 경우 우리가 경쟁업체를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그 입지에 바로 옆에 내가 새로운 경쟁업체로서 영업을 시작했을 때 얼마만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상대적인 경쟁 우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업체를 관찰해 보면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일정한 고객들이 그 점포를 내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대별 고객 상황은 근접 입지일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 옆에 내가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의 피크 시간에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입구까지 길을 길게 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시간이 부족한 고객들은 돌아가서 다른 식당을 이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식당을 찾아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을 때, 만약 그 경쟁업체가 폭이 좁은 상가일 경우에 그림에서 보듯이 입구가 아주 폭이 좁아서 안쪽으로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가일 경우에는 안쪽에 자리가 있더라도 이 입구 쪽이 좁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렇게 붐비는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이렇게 폭이 넓은 입구가 이렇게 넓은 어떤 상가가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폭이 좁은 상가의 고객을 폭이 넓은 상가로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풍수 지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길쭉한 상가가 이렇게 입구 쪽이 이렇게 넓은, 우리가 이런 상가를 장방형형 상가고 폭이 좁은 상가는 세장형 상가라고도 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장방향형 이런 상가는 오히려 사업을 할 때 운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시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상가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입구가 좁은 상가, 앞서 먼저 나온 왼쪽 그림, 즉 속이 깊은 상가는 입구 진열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많은 상품을 진열해 놓을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고객이 유인되어져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속이 깊기 때문에 많은 상품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고객이 그 제품을 구매할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입구가 넓은 경우, 즉 속이 좁은 상가죠. 가시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은 안쪽 공간이 작아서 다양한 구색의 상품을 구비하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상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가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상가의 어떤 형태로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다양한 제품을 디스플레이 해야 될 어떤 소매점 같은 경우는 이런 입구가 좁은 상가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죠. 즉 속이 깊으니까 많은 제품을 진열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시성이 중요한 그런 업종이 있죠. 우리가 어떤 간판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객들을 유인해야 될 어떤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고객이 방문하는 그런 상가는 아무래도 이렇게 입구가 넓고 속이 좁은 상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쟁업체에 출점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경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상권을 만들어 가고 아니면 새로운 고객들을 유인해야 될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고객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경쟁업체 옆에 출점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은 경쟁업체 옆에서 창업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